설 명절 기간 코로나 확산세로 인한 귀성 자제 분위기 속에서 많은 불자와 시민들이 사찰 합동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음덕을 기렸습니다. 사찰 음식이 건강한 식생활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설 연휴 고향 흥국사에서 장담극이 체험 행사가 펼쳐져 주목받았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인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이 도로 확장 공사의 영향으로 곳곳에 균열이 발생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2일 입적한 틱나탄 스님의 영결식이 베트남 뚜히에오 사원에서 봉행됐습니다. 온라인 중계를 통해 세계인들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이민년 범띠해를 맞아 오랜 세월 호랑이 그림을 그리며 정진하고 있는 경북 성주 보림사 주지 해선 스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차분하게 마무리된 이번 설 명절 기간 전국의 많은 불자와 시민들은 사찰이 마련한 합동 차례상 앞에서 조상의 음덕을 기렸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인한 귀성 자제 분위기 속에서 사찰 합동 차례가 명절 문화의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 대웅전에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마련된 합동 차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향 대신 사찰을 찾아 조상의 음덕을 기리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정부가 이번 설날엔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한 만큼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의 참배객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식구 때문에요. 될 수 있으면은 가족들 간에 많이 안 모이려고요. 예, 그래서 부산에 고향이 안 내려가고 오늘 여기로 그냥 합동 차례 지내러 왔습니다. 나물과 과일, 한과 위주로 차려진 상차림. 간소하지만 정성 가득한 불교식 차례상에 예를 갖춰 차를 올립니다. 순서를 지켜 가족들이 조상들에게 큰절을 하고 부처님 전에도 3배의 절을 합니다. 고향에 가지 못하거나 일가 친척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다소나마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부처님의 법음도 듣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굉장히 힘들게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어머님 아버님이 비록 이제 몸은 이 승에 안 계시지만은 목탁 소리나 이런 거 들으시면서 좀 더 한이나 이런 게 많이 풀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국제선센터 주지 법원 스님이 새 출발에 희망을 전하는 덕담도 건넸습니다. 부처의 성품을 여실히 보시는 한 해가 되시고 저 또한 제 성품이 본래 부처인 것을 다시 자각하고 다시 보는 한 해를 삼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발언하는 바 모든 일들이 무난하게 성취되시기를 바람드리겠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로 통하는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실향민과 이상 가족들도 북녘 땅을 바라보며 올해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서러움을 잠시나마 잊어봅니다. 사찰 차례는 번거로운 상차림을 피하면서 조상을 섬기는 예를 갖추고 특히 코로나 일상에서 명절 문화에 바람직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흘려보내기 너무 아쉽고 그렇다 예전처럼 이렇게 모든 격식과 이걸 다 갖춰서 또 드리기는 또 번거로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합동으로 드리게 되면 조상이라 어떤 조그만 효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좀 느낄 수 있어서 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있으면 좀 괜찮겠다 싶어서 잠깐 아침에 들렸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혼란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요즘이지만 시민들은 음력 새해를 맞아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염원했습니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9시까지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1시까지 영업을 해도 소상공인들이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설 연휴를 사찰에서 보내는 이들이 늘면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 불교식 새해맞이는 이제 새로운 명절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사찰 음식이 건강한 식생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슬로푸드의 대표격인 장담극이 체험이 설 연휴 고향 흥국사에서 펼쳐졌습니다.
불자 공무원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천년고찰에서 손수 된장을 담그며 전통문화 전승의 의미도 돌아봤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발효된 해콩을 삶고 찌어 네모 반듯하게 만든 메주가 사찰 처마 밑에 빼곡히 매달렸습니다. 노고산 자락에 햇살과 바람이 있으며 숙성되기까지 한 달을 보내고 맞은 천년고찰 고향 흥국사의 장 담그는 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초청으로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 회원과 일반 시민들이 이틀에 걸쳐 국가무형문화재 137호로 지정된 장담그기 체험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맛에서는 된장이 빠질 수 없듯이 살아가면서 사실 이 전통 우리 음식 문화가 점점 이렇게 쇠퇴하고 없어지고 있죠. 음식이 너무 간략히 되고 있고 그런 아쉬운 점에서 이 전통 우리 음식 문화를 살려야겠다는 취지에서 사실 하게 되었고요. 직접 지은 농산물로 갖가지 식품을 생산하며 자급자족적 사찰 운영과 승가 공동체를 실천해온 흥국사 주지 철산 스님은 40년 장 담그기의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소금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꺼내가지고 소금을 더 해야 돼. 계란이 가라앉으면 계란은 안 돼. 아까 계란이 떴거든요. 네? 계란 염분 무지네. 소금을 넣어야 돼. 9번 구운 소금 자주경과 한약재, 효모 등을 활용해 가장 맛있는 농도 17%의 소금물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눈길을 끕니다. 계란은 염도 측정하는 건데 이 띄웠을 때 이 동전만큼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요. 네. 그때 이제 염도가 가장 좋다. 그래 맛이 제대로 나온다 해서. 간장, 된장도 웬만하면 마트에서 사다 먹었던 참가자들은 사찰이 전승해온 전통 기법의 장을 직접 담그면서 난생 처음 장독대도 하나씩 품었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가 담아주신 된장을 먹었지만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해서 제가 만든 된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생각으로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중간중간 흥국사에 참배하러 오면서 된장 뚜껑도 한번 열어보고 또 이런 기회에 또 불심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공직자들에게는 가치 있는 전통 문화를 앞장서 지켜오고 있는 불교계의 역할을 새삼 주목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한국사의 어머니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를 개성하는 데도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느끼고 시간이 걸리고 힘도 들지만 몸에는 좋은 장 속에 녹아있는 우리의 정신 문화는 불교와 함께 거듭 이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고려시대 조성된 불교문화재인 보물제 1828호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이 곳곳에 발생한 균열로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안암동 보타사와 한국미술사연구소 등에 따르면 보타사 마애불 얼굴 중앙과 좌우 이마에서 뺨까지 긴 균열이 발생했고 오른쪽 귀 부분에도 가로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같은 손상은 마애보살상 왼쪽 귀 일부와 목 부분 등에도 나타났으며 일시적 보수로 겉으로 뚜렷이 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심각한 훼손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애보살상 균열은 문화재 반경 50m 이내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문화재청 심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서울시가 도로 확장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으로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로공사와 관련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공사 이후인 지난 2001년 제정돼 당시엔 위법사항이 아니었다며 현장 영향평가를 통해 균열 진행을 막기 위한 보존 처리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입적한 세계적 영적 스승 틱나탄 스님의 영결식이 베트남 뚜히에오 사원과 프랑스 플럼빌리지에서 열렸습니다. 영결식장 안팎은 추모 인파로 물결을 잃었고 온라인 중계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세계인들이 함께했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중부 도시 후에의 뚜히에우 사원에 스님들이 모였습니다. 스승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자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마스크가 가리지 못한 눈에는 무거운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추모의식을 마친 뒤 법구는 길가에 늘어선 수많은 불자와 시민들의 애도 속에 다비식장으로 향합니다. 국화꽃을 들고 굳게 합장한 대중들의 손끝으로 영적 스승을 떠나보려는 허탈함이 묻어나오는 듯합니다. 같은 시각 프랑스의 플럼 빌리지에서도 수행자들이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연결식을 지켜봤습니다. 운구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영원한 이별을 못내 아쉬워하는 오토바이 수백 대가 뒤따르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다비장에 도착한 법구는 이내 타오르는 불꽃을 마주합니다. 16살 꽃다운 나이에 출가한 스님은 세계인의 존경을 받으며 세수 96살, 범납 80년으로 수행을 마치고 빛으로 돌아갔습니다. Bringing the flame which has been burning on the Buddha altar to start the fire. 플럼빌리지를 함께 이끌었던 창콩 스님은 추모의 노래로 평화운동가였던 스님을 떠올렸습니다. Those who live in misery all over the planet who have to face the war. 법구가 한줌 재로 돌아가는 동안 불자와 시민들은 연부를 하며 한참을 맴돌았습니다. 죽음을 삶과 별개로 여기지 않았던 틱나탄 스님은 몸은 떠났지만 법은 영원하다는 가르침을 모두의 마음에 깊이 남겼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불교계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생 1주년을 맞아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리고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일 미얀마 지지 시민모임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미얀마 군부 독재 타도 위원회와 함께 서울 옥수동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미얀마 군부 퇴진과 민주주의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미얀마 현지에서 민주화운동 중 체포된 이들의 이름과 얼굴이 담긴 손피켓을 들고 미얀마 군부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올해를 미얀마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쿠데타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는 해로 선포한다며 미얀마 땅에서 살생과 폭력이 멈추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뒤 반군부 민주화 시위를 강제에 진압했으며 그 과정에서 1,400여 명의 희생자와 4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를 지낸 망우당 봉주 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 달해제가 경북 영천 만불사 만불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제는 맞상좌인 만불사 회주 학성 스님과 문도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 인사 초청 없이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봉주 스님은 1949년 14살의 나이로 해인사에서 인곡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조계종 총무부장과 중앙종회 부의장, 청도 용천사, 합천 해인사 주지 소임을 맡아 종단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8, 90년대 각종 세계불교 대회 한국 대표로 나서는 등 한국불교 세계화를 이끌었습니다. 봉주 스님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만불사 염화실에서 나기 전 본래 면목으로 가리라는 임종계를 남기고 범납 71세, 세납 84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이민년 범띠해를 맞아 호랑이 그림을 그리며 정진하고 있는 경북 성주 보림사 주지 해선 스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님은 코로나19 극복을 발언하고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의미를 담아 호랑이 작품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가 해선 스님을 만났습니다. 포효하는 호랑이 한 마리가 붓끝을 따라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은 멸종된 한국 호랑이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경북 성주 보림사주지 해선 스님이 호랑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 전. 단군 신화에 등장할 정도로
우리 민족에게 신령스러우면서도 친숙한 동물인 호랑이를 통해 민족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호랑이 말살 정책이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랑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호랑이를 그리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최근 1년 반에 걸쳐 완성한 가로 8m, 세로 2m 30cm 크기의 대작은 스님의 그림 세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1마리의 호랑이가 모두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표현됐고 사찰 인근의 나무, 백두산과 한라산 등 한국의 지형이 그림 속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호랑이의 체형도 스님이 직접 국내외 시베리아 호랑이를 관찰하면서 재현했습니다. 혜선 스님은 이민년 호랑이 해를 맞아 코로나19 극복과 국태 민안을 기원하며 작품 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호랑이 해를 맞이해서 호랑이의 기상과 용맹스러움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뭉치고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특히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열지 못했던 개인전을 호랑이 해를 맞아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50여 점의 호랑이 그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서 유화로 그린 익살스러운 캐릭터 형태의 호랑이 그림을 다수 전시하고 호랑이 관련 영화도 상영할 계획입니다. 좀 더 익살스러운 호랑이 그리고 캐릭터를 가미를 해서 좀 더 친숙한 호랑이를 만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한 거기에는 호랑이를 중심으로 하는 영화들을 상영을 할 것이고 한국 호랑이는 한반도에서 멸종했지만 혜선 스님의 붓으로 다시 태어나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BBS 뉴스 박명환입니다. 인천 지역 비구니 스님들이 이민년 새해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며 호랑이 민화 작품을 함께 제작했습니다. 인천 소래사주지 정화 스님 등 지역 비구니 스님들은 수도권의 유일한 불교계 시립박물관인 인천 범패 민속문화박물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발언하는 호랑이 민화 100여 점을 그렸습니다. 호랑이 그림을 한 점을 가져도 굉장히 이 기운이 많이 상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이거를 한 장씩 신도분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림에 동참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롭게 행동을 못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많이 좀 우울감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인연이 닿는 대로 공급을 하면 꽤 그분들이 위로를 받아서 좀 뜻이 깊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호랑이 민화 그리기에는 통내사 주지 묘주 스님, 이용의 범패 민속문화박물관장 등도 동참했습니다. 호랑이 민화 작품 100여 점은 봄을 알리는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인 내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각 사찰 신도들에게 전달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짓과 표정으로 전하는 불교 무용인들의 축제, 제8회 불교 무용대전 참가자 공모가 진행됩니다.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는 불교 무용예술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과 5월 열리는 제8회 불교 무용대전의 참가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개인과 단체는 구슬주머니 홈페이지에서 소정 양식을 내려받아 내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전체 작품 시간은 50분 이상이어야 하며 비디오와 서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개인과 단체가 선정됩니다. 본선은 오는 4월 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성균소극장에서 열리며 결선은 5월 1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출생한 명망 있는 스님들은 대부분 7순을 넘겨 장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계에 따르면 이현숙 연세대 의학사 연구소 연구교수는
학술지 신라사학부 최신호의 발표한 논문에서 신라말 고려초 고승 22명의 생애를 분석한 결과 평균 수명이 73.5세였고 승려로 생활한 기간은 55.5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중심부에서 가장 오래전 축조된 걸로 전해지는 개변성의 털을 찾는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울산시 중구는 충의사 뒤편 학성동 318의 5번지 일원에서 학성산 유적 성격 규명을 위한 문화재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쓰촨성 산식 유적지에서 대형 청동 가면이 출토됐다고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가 보도했습니다. 가로 131cm, 세로 66cm, 무게 65.5kg인 이 청동 가면은 이 유적지 출토 유물 가운데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했는데 중국 고고학자들은 이 청동 가면이 여러 부위로 나뉘어 주조된 걸로 추정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역대 처음으로 2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기댈 것은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 1m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등의 수칙을 한층 엄격히 지키는 일일 겁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때만 해도 연휴가 끝나자마자 확진자 수가 40% 가까이 급증했는데 이번에는 긴장감을 더욱 늦춰서는 안 될 겁니다. 이상으로 2월 3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